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4월 30일 09시 기준 1066명이 방문하였고 30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5.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20.33%, 유튜브 11.33%, 커뮤니티가 8%, 현수막이 6.33% 순서로 제보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살해 선동 및 살해 예고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4월 29일 DC인사이드 미국 정치갤러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살해를 선동하는 게시들이 유포되어 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누구 한 명 애국으로 이재명을 살해하자는 식으로 직접적인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 살해 예고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게시물에 걱정마 내가 죽이러 간다는 댓글이 달리는 등 특정 인물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증권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사이트 내 삼성전자, SK 등 대기업 종목 토론방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증권 정보를 확인하러 온 일반 사용자,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소통위원회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제소 및 언중이 심리 결과 등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4월 29일자 사설 이재명 90% 몰표라는 자유민주주의 경고 등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근거 없는 예측에 기반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설 형식이라 하더라도 선거 시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어제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일보가 4월 3일자 보도했던 4월 4일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마지막 기회에는 반론 보도로 합의되었습니다. 뉴데일리의 4월 11일자 보도 민주당 전 법률 담당자 직격 정당 아닌 사조직 이화영 사건을 보며 이재명 국가 리더 자격 의문은 기사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감동랑 TV 등 신고 조치를 유튜브 대응 보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감동란 TV가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구글에 신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지역 카페로 비자금을 만드는 법, 이재명의 목숨을 노린다면 그건 민주당, 산불 났는데 신나서 잔치하는, 헌재 TF와 이간범,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 등의 영상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각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감동란 TV는 코나아이는 이재명의 현금 인출기였다. 민주당이 자당 후보인 이재명을 암살할 수 있다. 문재인이 정신병자들을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 풀어놓았다 등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는 동시에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여 구글에 신고 조치하였고 법률 검토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9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9일 자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만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으로 인해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민주당과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반도체 업체 등 우리 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반도체 산업에게만 적용했을 때 해당 사항이 AI 업계, 게임 업계 등 타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및 전체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의 입장만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계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사 입장을 종합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우리 당의 입장을 폄훼하려는 시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